만약에 같은 그런 배우 있었죠.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여자가 결혼을 한 10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옛날에 무슨 볼 때. 근데 하여튼 이 사주를 볼 때 만약에 한국에 살았으면 겨우 한 2번이나 한 3번밖에 못 했을 거예요. 한국은 한 번 하면 할 때마다 흠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외국에는 이게 흠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에도 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저 아랍이냐 큰 차이가 나요. 만약에 아랍에서요. 아랍은 편재 정자가 없어도 그 사람은 사주에서 운만 좋으면 그래서 돈이 생기면 부인 10명이 막 되거든요. 동시에 아무리 인기 좋은 남자 사주에 운 나쁘고 돈 없으면 여자 없이 살아요. 그 시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죠. 아랍에 있는 여자 사주를 보고 이 여자 사주는 결혼을 2-3번 할 수 있다. 2-3번 아니고요. 1번 하고 2번 하려면 벌써 그냥 탁 참수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큰데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하면 힘들죠. 그래서 한국은요. 아무리 사주를 보고 이 여자 사주는 이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요. 그거는 일본이라든가 좀 미국 가서 통한 얘기지 한국에서 통할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소수의 아는 분들끼리 모임이 있다. 더 못 그래요. 누가 날 보고 그래요. 이 여자 사주는 정관과 편관이 동주하니까 남편이 분명히 귀하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내가 그랬죠. 이 말 그대로 믿지 말라고 책 보고 내가 그동안 본 바에 의하면 판사 부인들이나 고위 간부들 부인들도 정편관이 분명히 있다. 이게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다. 사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실 때, 그럼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각 대법원이 그 다음 만더니, 편관을 거류 관사에서 좋아졌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정편제가 있어서 나쁘다 했는데, 내가 보기 전부 똑같았냐, 이런 말하면, 아니다, 분명히 합해서 제가 했을 거다. 아니에요. 합 안 되고도, 제가 안 되고도 자기 마음 수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웃긴 얘기로 어떤 기업의 오너가, 저한테 질문을 했다고 치자고요. 정말 했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냐고 할 때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똑같은 분이 지금 연세 20년 되시면 살아있는 분이 안 돼도 한 20명 넘을 거라고. 똑같은 사주예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됐으면 못 산다고. 전 세계에 이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안 돼도 한 2,000명이 됩니다. 이 얘기를 했지요. 2,000명이라는 똑같은 사람 중에서 누구는 참 크게 돼 있고 누구는 안 돼 있다. 이게 팔자 탓입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팔자 같아요. 그러면 사주 가지고 무엇이든 다 맞다라고 한 논리로 한다면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럼 다시 또 구분 안 돼요. 분단위로? 아이고, 또 구분해봤자 의미 없어요. 우리 서양에서 들어온 A형, B형, 그거까지 말이 많은데, 이거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여기 내부에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똑같은 이런 사주에서,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요. 사학가의 사주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반대로 저기 끌려가서 아버지가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망명해서 시베리아 갈 수도 있고요. 정말 모를 얘기예요. 아랍에서 태어난 경우도 있을 거고, 다 다르죠. 또 미국인 경우, 중국인 경우, 다 다른 수 없는 사람들이 2,000명이 되는 똑같은 사주에 쫙 전 세계에 살고 있단 말이죠. 누구는 회장, 세계에서 큰 회장. 누구는 중국 가니까, 큰 슈퍼를 하나 해요. 대형 슈퍼.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농사만 짓는 분도 있고요. 자기는 가업이라고 하면서 일본 가면은 자기는 계속 칼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칼만 만들고 장인으로. 이거를 딱 보면, 야, 이게 팔자 탓인가? 이거 아니죠. 똑같은 운이었고 똑같은 순대로 갔단 말이죠.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나서. 차이점은
자기가 타고난 이런 기질들요. 그러니까 뭐 편관, 정관 등등이요. 뭐 편인, 정인 등등 모든 기질들 똑같은 걸 타고났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와요. 그게 이제 부모 덕이라 하는데 부모 덕이 반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참 부모 덕이 없었어야 하거든요. 그걸 성공했다고. 부모 덕이 없는 게 덕일 수 있어요. 양반 사주에는요. 어떤 분한테는. 또 어떤 사람한테는 부모가 많이 도와준 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아이가 평소에 참 힘들다가 부모 조실 부모하고 나이 들어서 막 힘들어하다가 40 넘어서 성공하고 한 70대에서 대성공을 하게 되고 이걸 따지면은 가만히 보면 묘하잖아요. 부모가 도와주는 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덕이 될 수도 있고 참 이게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자기가 해야 될 것이 거의 사주에서는 저는 한 이 정도로 봐요. 왜 그러냐. 그건 50%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가 타고난 게 50이라면 눈 뜨고 만나는 게 빚이잖아요. 뭐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럼 부모, 형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만약에 사주가 전부 다르면 우리가 교육이란 건 필요가 없게 돼요. 교육을 왜 해요? 사주대로 얘가 부자인데 왜 거기 교육하는 얘기죠. 그 대학 왜 가고 왜 유학 가고 왜 그래요? 분명히 얘가 잘 되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가정 내에서도 많이 생기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새로운 책도 보고 무슨 코스를 마치고 또 새로운 선생도 만나고 나이 들어서 결혼도 하고 뭐 시험도 당해보고 막 하면서 새로운 어떤 형체가 나온 거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비슷한 사람이 한 40년 지나면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받죠. 많이 받다 보면 사람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동일점은 무엇이냐? 아마 이 똑같은 사람 2,000명이 모이면요. 나라마다 이제 음식이 다른 게 있고, 한국인 경우에 20명이 모였다. 음식 10가지를 두고 주문하세요 하면요. 아마 한 18개는 같을 거예요. 이런 점은 같아요. 티를 쫙 놔두고 똑같은 다른 디자인으로 고르세요 하면 그것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놀이기구를 많이 두고요. 어떤 뭐 골프 등등 사방 놓고 놓으세요 하면 또 그게 비슷할 거예요. 취향이. 그게 같다 뿐이지 각자는 노력대로 다 달리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게 50이라면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죠. 우리 뇌는 원래 비어 있어요. 태어났을 때 거의 텅 빈 뇌에서 부모한테 뱃속에 있으면 조금씩 배우다가 나와서 드디어 하나둘 인지를 하게 되는데 한국어를 쓰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중국어 쓰는 사람, 일본어 쓰는 사람, 영어 쓰는 사람, 쓰는 단어에 따라서 뇌 구조의 움직임이 좀 달라져요. 일종의 호흡 템포가 달라져요. 귀의 신경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어를 공부 잘하려면 자꾸 귀 훈련을 받는 거죠. 많이 훈련 받다 보면은 자, 얘가 구분이 되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영향을 굉장히 받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통변에 대해서 지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 통변 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다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걸로 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미리 설명드리는 건데, 비어있는 뇌에서 하나둘 하면서 우리가 많이 뇌를 개발시켜 가요. 20명의 사주에 똑같은 사람을 모아놓고, 자, 나이도 똑같으니까요. 이 책을 봐라. 그러면요, 여기서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앉는 습관부터 자세부터 해서 훈련을 받은 애들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쫙 통과를 해요. 한 10명은요. 나머지 한 10명은 괜히 막 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10명은 마음속에 놀고 싶지 않느냐. 당연히 놀고 싶었지, 같이. 그런데 부모 교육이라든가 많은 사회적 영향 보고 나는 이거 해나가야 돼 하면서 해나갔지요. 이 10명은 중도에 난 놀고 싶다 하고 노는 거죠. 이래서 사주라는 거를 맹신해도 안 되고요. 자기가 나는 이러한 근성, 쉬운 얘기로 우리 아이 근성이 타고난 게
이상한 데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얘는 이상한 거 좋아하는데 사람 막 싫어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다 하나. 그러면 그래, 니는 그럼 차라리 그냥 한의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는 맨날 돈밖에 몰라요. 부모가 뭘 시켜도 돈을 줘야지 하고 맨날 더하기 빼기 잘하고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돈 버는 경영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한테 너 한의 공부해 이러면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한의대 가면서도 맨날 사업 생각만 한다는 얘기죠. 법대를 갈 사람한테 너 음대 가. 이거 정말 소리만 들어도 지겨운데 매일 들으면 머리 다 진짜 쥐나요, 이거. 아마 머리 빨리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적성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고요. 부모가 많이 자극을 주고 책도 읽고 뭐 선생, 결혼, 또 자식이요. 자, 자식은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결혼해서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가 또 나왔는데 동일한 사주가 똑같이 결혼해서 똑같이 아니냐? 아니에요. 물론 20명이 있으면요. 묘하게도 그 해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은 돼요. 근데 요거 지나고 또 그 다음 기수에 이때 한 30살이라면 한 35세쯤에 다시 또 결혼 운이 와서 할 사람들이 한 7명 돼요. 나머지 한 3명은 그냥 중매하라 해서 결혼한 경우도 많고 또 자기 운보다도 여자 운 때문에 결혼한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변수가 있겠죠. 또 다른 사람 만났어요. 자기의 사주하고 살아오면서 많이 교육받은 거 하고 거기에 플러스 새로운 여자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도 살아온 모든 과정이 있었겠죠. 2명이 결합돼서 1명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30명이 낳은 아들이 똑같냐? 드디어 막 달라져요. 자기까지는 기본 성격, 취향 참 비슷했는데 자식까지니까 갑자기 다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아이는 야, 그 집 생일 똑같은 산길이요. 그 집 애는 참 착한데 왜 우리 집 애는 맨날 싸움 음식만 하냐? 이게 배합과 배합에서 나온 결과치지요. 근데 이 자업자득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렇지. 결혼은 잘해야 된다고. 상대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충동적으로 사는다는 자체는 자기가 머리에 아유, 난 놀래. 아니, 난 놀러가만 갈래. 공부하기 싫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주가 전 세계에 한 3,000명이 있다면 요새 아이들요. 나는 드디어 제일 꼴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드디어 사주만을 맹신할 게 아니고 자기 사주를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누군 사주 나쁘다. 그럼 좋아요. 어떤 날 태어난 사람의 사주가 나쁘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사주는 정말 나쁘고, 뭐 결혼도 못할 거고, 해봤자 이혼할 거고, 돈 벌어봐서 별 거 없다고.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3,000명이란 말이죠. 자, 한국에는 지금 나이대에 해봤자 한 50명 나오겠죠. 그러면 이 말대로 살 사람들이 한 20명 된다면요.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방에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중상층으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요. 대기업은 못 되지만 웬만한 기업체 오너도 돼요. 단지 이 사람은 노력을 200%한 거고 이 사람은 노력을 아예 안 한 거고 아예 자포자기하고 아까 같이 운이 좋은 사람들도 슈퍼하는 사람이 있고 큰 기업체에 있다면요. 이 내부에서는 이 사람은 한 1000을 노력했다면 이 사람은 거의 놀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요. 자기가 속해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나쁜 사주라는 건 원래가 없고요. 최대한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를 사회에 맞게 잘 쓰이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려면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자기한테 맞는 거 최대한 애를 써야 되고 또 새로운 경험도 풍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이제 애를 가지고 이것만 해 저것만 해 시키다 보면요. 애가 이상하게 바뀔 수 있어요. 얘가 타고난 기질이 이게 아닌데 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애가 사주를 보니까
세상하기 대단히 성공한대요. 고위 관료가 된대. 이러면서 마음이 막 좋아가지고 놔두거든요. 놔두는 순간 이거 고위 관료 되지요. 이상한 고위 관료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주할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제목이면 그 제목에 맞게 계속 뭔가 해 나가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주의 고위 관료의 사주라면 여기에 맞는 걸 시키는 게 맞지요. 얘한테 너는 기계공학 공부해라. 아니면 넌 로봇 공부해라. 뭐 전자공학 공부해라. 이거 안 되는 거죠. 너는 차라리 무슨 법학을 해라. 아니면 뭐 행정학을 해라. 아니면 경영학을 해라. 등등 이렇게 알려줘야지 반대의 길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 사주에는 조경을 할 수밖에 없는 애 있어요. 농사만 참 좋아하는 애들. 뭘 만들기 좋아하고 특히 식물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요. 만물을 아끼기 같은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자, 관직도 관심 없어 하고 관심 없어 한다. 일찌감치 무슨 조경 이런 계통 공부시키면요. 또 기가 막히게 잘 해나가요. 근데 한 파트에서 큰 성공하면요. 동일한 사주에 조경으로 아주 유명해지면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사주를 보면서 아, 나는 저런 게 나쁠 거야. 나는 좋을 거야. 여기에 안주하는 순간 사주라는 굴레에 확 빠져버리게 돼요. 사주 명리학은 분명히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주제를 좀 파악을 하고 고쳐나가자. 이러한 의미지 당신은 이것으로 숙명이다 한 것은 원래 없어요. 사주 보러 갈 때 당신은 이래서 이때 망할 거야. 이 말을 믿으면요 100% 망해요. 정말 100% 망해요. 당신은 이래서 3년 있으면 사망할 거야 하면요 정말 사망해요. 그러니까 말한 사람도 문제고 믿은 사람도 문제죠. 당신은 지금부터 이때까지는 좀 운이 안 좋으니까 좀 천천히 쉬었다 하세요. 쉬는 동안에 많이 공부하라 하거든요. 그럼 쉴 때 공부해야지. 나는 이때 망하니까 드디어 폐가 망신할 거야. 나는 온갖 난 다 싫고 그냥 술만 먹을래. 그럼 정말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통면성을 자꾸 하면 이유가 이런 식의 얘기 많아요. 풀다 보면은 아, 이때에 이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 풀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때 나 사기 분명히 당했다. 공부하시면서 난 맞네. 이때 사기 당했는데 한번. 근데 그걸 반대로 보자고요. 똑같은 사주에 다 당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보면 당한 사람은 있고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묘하게 사람들은 자기한테 해당이 되면 맞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맞는 걸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온 길을 못 고쳐갔구나. 자기는 타고난 기질대로 아무도 노력도 안 하고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탐욕, 일종 욕심에 막 휩싸며 살다 보니까 그게 다 맞네 이렇게 된 거지. 자기 수양하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안 당해요. 어떤 분이 이제 농담하다가 같이 술 먹다가 잠시 농담으로 사주를 봤는데 아이고 이때 돈 다 날리는 애들이니까 이 양반이 대번 한 얘기가 증권 하나 다 날렸대요. 그 내가 기가 막히게 웃은 이유가 증권 대해서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누가 뭐 이거 투자해서 그냥 투자만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라도 증권 대해서 자기가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으면요 10억 깨먹을 거 한 1억이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10억 넣으면 100억 번다는 마음에 그냥 하다가 다 까먹고 빚지고 막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려면 아무리 운이 좋아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운 나쁘면 더욱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다니는 게 어디 있나요? 그 다음에 많이 또 상황 뒤져봐야 되고요. 하여튼 사주대로 다 맞으면요. 그거 정말 기분 나쁜 얘기 진짜. 이때 당신은 참 안 됐고 이때 잘 됐네요. 이러면 너무 잘 맞네요. 이러면요. 진짜 기분 나쁘죠. 차라리 대충 맞고 이건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보기 편한데 맞아요. 그때 누구 남자를 만나서요. 이때 남자 헤어지고 다시 이때 만났어요. 어떻게 정확히 맞췄어요? 이러면요. 제가 한숨을 팍 쉬죠. 한숨 쉴만 하지요. 왜 당신은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당신이 이때 참 많이 벌었고 이때 다 까먹고 다시 이때 벌어 또 까먹겠네요. 다 맞았네 이러면 그 정말 재미없어요 진짜. 그래서 사주 이제 궁합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아들과 궁합을 본다. 아니면 딸과 궁합을 본다.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의 사주를 볼 바엔요. 그 사람의 사주 플러스 만나봐야 돼요. 또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눈빛은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사주와 플러스 살아온 가정이 있겠죠. 야, 얘는 이러한 똑같은 사주지만, 아, 얘는 정말 다르다. 열심히 노력해왔다. 그럼 나쁜 사주를 타고 나서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으면요. 앞으로 살 때 상당한 발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잘 살고 있는 사위 구하지 마시고 지금 잘 사는 며느리 구하지 마세요. 이유가 한 30년 지나면 집안이 바뀌어요. 옛날 이런 게 있지, 과거에. 딸이 있다. 사이 삼을 땐요, 거의 일부러 대릴 사이 비슷하게 잡아오거든요. 거의 납치하다시피 잡아오죠, 대릴 사이. 대릴 사이에 올 정도였으니까 이 집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대릴 사이한테 한 30년 지나서 다 물려줘요. 이때가 필 때니까. 그래서 참 현명해지, 과거에는요. 근데 요새는 좀 현명한 게 좀 떨어져서 뭐가 맞아야 돼요. 무조건 맞아야 돼 하거든요. 그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음지가 양지 된다 그러는데, 음지가 양지 되려면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으면요. 비시부식이 양지가 되고, 대충 살아왔으면요. 그냥 집에서 백열등 한 개만 치고 사는 거예요. 차이점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참 그게 혼란스러운 얘기죠.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이런 얘기 주로 할 거예요. 각 통변성의 기질 특징이요. 자, 이래서 겁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은 반대로 저는 반대 이론을 얘기해줘요. 이 겁재의 기질이 참 나쁜 면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아이한테 교육시키고 아니면 나한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나가면 하나 둘 더 좋아질 수 있는가. 이게 참 필요한 얘기죠. 제가 다음 시간에 통변성부터 이제 하나 둘씩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